오늘 산업부 김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의 이것은. 자, 김 기자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것은 민간 외교에 나선 총수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았죠. 네. 그런데 이 추도식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2일 이 부회장이 부시 전 대통령의 숙소인 광화문 인근 호텔에 나타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동은 한 30분 정도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계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삼성의 비전도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네. 자, 부시 전 대통령 한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날 만날 정도면은 자, 이 삼성 일가와 부시 전 대통령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삼성의 인연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텍사스에서 주지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창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삼성이 부응해서 텍사스 오스틴에 첫 해외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공장 준공식에도 직접 참석해서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오스틴 공장에서 삼성 기념 행사가 있거나 방한할 때마다 삼성과 부시는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는 이건희 회장의 선처를 바라면서 국내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탄원서를 내기까지 했었군요. 작년에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이렇게 풀려난 이후에 더 활발하게 해외 국가 원수급 인사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까? 네, 지난해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후에 외국 정상급 인사와 모두 6번 만났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이죠. 이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동행했는데요. 이때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생산 공장 준공식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난 건데요. 모디 총리는 올 2월에 우리나라를 답방했죠. 청와대를 통해서 방한 때 꼭 이 부회장을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을 정해서 이 부회장이 해외 출장 일정까지 바꿔서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수원푼 총리를 만나서 현지 사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검찰 수사 때문에 이 민간 외교 와중에 또 굉장히 또 위기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설 때만 해도 삼성의 경영 시계가 빨라질 거다 이런 기대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수사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수사의 칼날은 점점 이 부회장과 윗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앞두고 있죠. 이 삼성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네. 사흘 전에 삼성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 등이 무차별적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으니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 간곡히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이 수사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부회장을 유죄로 단정하는 억측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들은요, 우리 대기업 총수를 만나는데 뭐 이렇게 사실 거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 부시 전 대통령 만났는데 신동빈 회장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이죠. 신 회장이 백악관 초대를 받았습니다. 국내 기업인 중에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을 둘러보고 면담도 한 건데요. 초대받은 이유 딱 하나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석유 화학 공장을 세운 건데요. 네. 롯데가 미국에 투자한 규모는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입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설 만한 거액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각별히 챙기고 롯데의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직접 트위터에 사진까지 올린 건 셰일가스 때문입니다. 원래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사실상 석유를 자급하게 됐는데요. 네. 롯데가 세운 공장이 이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원료로 에탄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The birthplace of petrochemical and shale revolution. This investment is a win for America, a win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a testament to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네, 현대건설도 있습니다. 네. 정진행 부회장 역시 이라크 외교 특사단으로 국제 무대를 누비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최근 이라크에서 2조 9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 공급 시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정 부회장이 직접 이라크를 2차례 방문하고 중동, 동남아 현장을 돌며 수주 네트워크를 확장한 게 주요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 우리나라의 내로라는 총수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는 것, 기업 이익도 있지만은 국익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총수 세대 교체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의 총수를 발표하는데요. 사장, 대표이사 같은 직함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지배자가 누군지 정부가 공인하는 겁니다. 그동안 삼성은 이건희 회장, 그리고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총수였는데 네. 지난해 처음으로 공정위가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기업 총수로 전면에 나선 이후에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쌓아온 무형의 자산과 노하우, 그리고 관계를 바탕으로 외교 분야에 협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해외를 잇는 민간 외교 사절이 과거와 달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기업도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외교 관계가 안정돼야 사업도 잘 되는 만큼 정부가 기업을 민간 외교 채널로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도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린 민간 외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김지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